막장 드라마 즐겨보십니까? 드라마는 막장이라고 할 만큼 막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인기가 높죠. 볼 때마다 온갖 쌍욕을 퍼붓지만 다음 편이 기다려질 만큼 묘한 끌림을 자극하곤 하니까요. 배다른 형제들의 결투나 분류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돈과 권력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서로 적이 되는 처절한 결투가 전개되는 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 막장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야생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는 기본이고, 형제 간에도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먹이 사슬 전쟁을 펼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집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요즘 김욱 작가님이 지은 폭주 노년을 다시 정독하고 있는데요. 삶의 이면을 거칠지만 정교하게, 투박하지만 날카롭게, 재미없는 일상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님의 필력 때문인지 다른 책으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했는데요. 조금 거칠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정육점에 걸린 등심이 되어버렸다라고 정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정육점에 걸린 등심이 되어버렸다. 가진 돈에 따라서 1등급 등심으로 자녀에게 팔리거나 등급 외 처분을 받아 당신은 부모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쓸쓸히 독고에 진입하게 되거나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나이든 부모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미리 유서를 써서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놓으려고 시도한다. 늙어서 자녀 덕도 보지 않고 뒷사거리도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결혼시켜 집 한 채 마련해주고, 나도 너에게 효를 구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돈을 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 선을 긋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권력이고 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핏줄보다 강한 게 돈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코로나 발생 직전에 보험사 강의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생일날 선물 하나 준비하지 않고 방문한 새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새 며느리에게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수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남편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킨 거죠. 시아버지는 다른 며느리에게도 새 며느리에게 쓴 그 방법을 그대로 썼는데요. 그 다음 해에 시아버지 생신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일찍부터 며느리들이 시댁에 들이닥쳤고 생신상을 준비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시아버지를 서로 모시겠다면서 과한 효도를 표했다는 겁니다. 효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부모들이 생각하는 효와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결혼한 아들과 곧 결혼하게 될 딸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들 부부와 딸에게 효를 말하거나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잊지 않고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죠. 그건 출가를 했든 안 했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건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할 줄 아는 것이 최소한의 효라고 말이죠. 부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효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용돈이나 비상시, 목돈과 같은 부양료를 지급하는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효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까 역시 강제할 수는 없겠죠. 다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 특히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효는 정서적 지지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자녀가 생각하는 효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병간호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물론 단편적인 잣대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겁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게 은퇴한 부모라면 굳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정서적 지지가 효의 의미에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맞이하거나 병든 몸으로 힘겨운 노후를 살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병간호가 효의 기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통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부양 책임의 주체는 가족이었어요. 거의 9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현재 시대로 다가오면서 부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중이 8.1%에서 18.6%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998년 90%에 육박했던 가족 책임 비중도 2016년 기준 30.8%로 확연히 줄었죠. 그 대신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이 45.5%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부양은 줄어들고 사회적 부양으로 옮겨가는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자녀의 경제적 부양 및 정서적 유대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노년층에서 이른바 효도 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노년층 부모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후에는 자녀의 부양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딜 같은 것이겠죠. 효도계약서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해당합니다. 즉, 효도나 부양, 간병비 부담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어서 그런지 적지 않은 부모들이 효도계약서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부모를 봉양하는데 효도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처한 사정이 다를 테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고 보면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김욱 작가님의 일침이 새삼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부모라는 존재가 정육점에 걸린 등심이 되어버렸다. 가진 돈에 따라 1등급 등심으로 자녀에게 팔리거나 등급 외 처분을 받아 당신은 부모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쓸쓸히 독거에 진입하게 되거나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나이든 부모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미리 유서를 써서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놓으려고 시도한다. 늙어서 자녀 덕도 보지 않고 뒤치다거리도 더 이상 없다며 결혼시켜 집 한 채 마련해주고 나도 너에게 효를 구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돈을 구하지 말라고 딱 잘라 선을 긋는 가정이 늘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사회 단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김욱 작가님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부모 자식 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돈처럼 굴었으니 자식들이 늙은 아비를 돈으로 여긴다.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여긴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식모처럼 하녀처럼 굴며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만 얻으면 너에게 이 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식으로 조기 교육을 시켜놓았으니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도 엄마가 아픈데 쓸쓸하고 외로운데 찾아와 주지를 않는다. 엄마는 시키는 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를 왜 찾아왔냐는 식이다.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들, 딸이 그 모양인데 며느리가 시부모를 온전히 섬길 리 없다. 사위가 처가 알기를 코에 든 바람처럼 뱉어내는 것이 당연하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온전히 가슴으로 상처를 삭힌다. 약도 없고 고쳐줄 의사도 없으니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생채기로 눈만 뜨면 피가 흐른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